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지금 확인이 됩니다. 2시경에 오늘 최대 낙폭이었고요. 박진희 부장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줬지만 다음 주 목요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선물 쪽에서의 지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일 2시경만 되면 좀 움직임이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세가 보이고 있고요. 0.47% 현재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에 2286까지 장 초반에 올랐었는데 보시다시피 2시경에 한번 뚝 부러집니다. 그리고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7,031억 원. 일일 매도 물량으로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개인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16.42포인트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된 거 확인이 되네요. 1.24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0.5%대까지 2시경에 내렸다가 지금 모두 회복하고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820부터 쭉 810까지 부러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 또 반등 나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아예 빨간불로 돌린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개인도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722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전 주체가 골고루 기관은 매도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22원 6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가 소폭이지만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무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면 재밌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IT주의 시장이 실방 매물과 공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미국에서 낙폭을 키웠고 국내에서도 대표주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매물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는 못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일단 충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이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한 레벨 다운이 한 단계 더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의 기회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무역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 특히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 2천억 달러가 조만간 또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600억 달러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지표를 봤을 때 7월 달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5개월간 최대치를 기록해서 지금 물론 달러와 강세와 함께 미국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난 부분들도 한 몫을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지표만 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일단 결과물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좀 더 박차를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게다가 이제 다음 타깃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본 엔화도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들 여전히 떨치기가 힘든 상황들인데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공까지 주가나 통화가 계속 약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런 흐름들 여파 때문에 8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FTSE 신흥지수가 5일자는 1.7% 하락하면서
작년 7월달 이후 최저치까지 기록하는 분위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녹록지는 않다라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코스피는 2300선에 대한 저항이 뚜렷한 모습들과 함께 반대로 코스닥은 810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을 만만하게 대응하기는 좀 힘든 장세다라는 관점들을 염두에 썼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종목 위 장세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여전히 어떤 성장산업 관련된 쪽에 포커스는 계속 맞추시되 일단 어떤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지금 한 4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입니다. 예. 일단 중기 저항 돌파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 쪽 이런 상황 쪽에서 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고개가 다시 들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판매가 8월 달에 잘 결과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특히 투싼 같은 경우 18개월 연속 월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내년 가게 되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커지는 흐름들이고요. 또 중국 시장도 30% 이상 성장하고 자동차의 본고장이죠. 독일에서도 수입차 2위까지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서 현대차에서 나온 얘기는 의외로 아프리카에서 차가 잘 팔린다. 그래서 5월 달부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신흥국 쪽에서의 한 부분으로 담당할 가능성까지 나오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이제 금융 수익 개선 가능성도 같이 나오면서 2분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해서 발판을 마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는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회귀하면서 전분기 대비 1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이는 만큼 일단 현대차는 1차적으로 한 13만 8천 원대가 저항을 보이긴 하겠지만 어떤 수급 흐름들만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면 한 15만 원대는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탑픽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차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작년 통상임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위축세가 올해 빠르게 개선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뒀었을 때는 기아차에 대한 탑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금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탑픽 종목으로는 기아차가 괜찮아 보인다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많은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까지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모스트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 두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의 준비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예. 삼성 SDS는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2조 4,72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2,377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양호한 실적은 현재 동사가 집중하고 있는 전략 사업인 스마트 팩토리와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2분기 기준 16% 수준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은 3분기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삼성그룹이 발표한 180조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 계획 중 소프트웨어 고도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동사가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스마트 팩토리 등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연평균 8%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기존 국내 시장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도 6조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 SDS를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약 8월까지 주가가 일정 부분 지지를 한 이후로 8월 초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후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놓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틀에서 추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상황이 크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삼성 SD와 같은 이러한 대형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전후 고점 수준이었죠. 1월 17일에 기록한 27만원, 손절 가격은 22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소형 전지와 자동차 전지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과 전자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호실적에 이어 3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2분기 대비 13% 증가한 2조 5,42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26.6% 증가한 1,934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2차 전지입니다. 그중 소형전지 사업부 매출의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기차 매출액이 2분기 대비 10%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대형 전지에서의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역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안정적인 판가 유지, 그리고 1130원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환율이 한편으로는 삼성 SDI의 실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월과 3월, 길게는 약 5월까지 주가가 지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고, 이후에 8월 말 그리고 9월 초에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기관이 무려 1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우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 SDI를 오늘처럼 약 1%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26만원, 손절 가격은 21만 5천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과 토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6%나 증가한 1,48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4%나 증가한 57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역시 고수익성 MLCC 이형 필름의 생산량 증대가 있었고, 이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점진적인 영업이익률 개선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증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의 호황으로 당사의 MLCC용 이형 필름 생산 라인이 풀가동 체제로 가용이 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실적 증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올해 3월 저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 한 차례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주가가 최고 11.24%나 오르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우상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이날 9월 4일날 무려 168억 원이나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최근 들어서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의 조정이 있은 이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원 FM입니다. 일반 식품과 유통 그리고 조미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6,33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32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였습니다.
상반기 인센티브 소급 반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원어 투입 단가 안정화에 따른 원가율 개선, 참치캔을 비롯한 주요 제품의 판매량 성장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캐시카우 제품인 참치캔의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9월 추석과 함께 12월까지는 이러한 판매량 증가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진행했던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인상 효과가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2분기에 보였던 이러한 호실점을 상회하는 수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일정 부분 등락을 거듭하다가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한번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 주가가 4% 수준이나 상승하는 것은 동원 FMB에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관의 매수 우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측에서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동원 FMB 또한 전 고점 수준인 32만 4천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 제시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우선 33만원, 손절 가격은 27만 5천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폴리이미드 필름과 관련 가공 제품의 생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 중공업과 조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67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한 168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상황에서 PI 필름 산업의 수요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추후에도 이러한 실적을 견인할 주된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요. 무엇보다 2020년까지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한 증설 계획 또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SKC 코오롱 PI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였습니다. 57,9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신고가로 경신하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고점이 55,300원 수준이었는데 이 가격대에서 크게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고요. 오늘처럼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약 0.5% 정도 하락 수준이 보이는 시점이 한편으로는 매수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65,000원, 손절 가격은 5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부터 SKC 코오롱 PI까지 5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격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창록 차장은 이번에 어떤 종목 주실까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매진 아시아라는 종목입니다. 예. 동사의 경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매니지먼트 사업의 경우는 현재 30명의 소속 배우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드라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KBS의 매드독이라는 드라마를 직접 제작을 했었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131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하지만 매출 원가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35%나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11억 적자로 적자 지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5월과 6월, 7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2,300원이란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에 이제 하루에 15% 그리고 그 다음날도 8% 이제 급등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저항선이었던 2,3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87억 원 규모의 JTBC 금토 드라마 제3의 매력이란 제3의 매력이란 드라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87억 원 규모는 동사 매출액의 약 29% 정도고요. 그 이후 2,300원을 뚫은 이후에는
기존의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8월 28일 최대 주주였던 청호컴넷이 283억 원 규모의 주식을 컨버즈에 이제 양도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9월 3일 60억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를 회사가 발행을 하면서 이제 운영 목적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주가는 뭐 등락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일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로는 3,000원, 손절가로는 1,8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KMW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무선통신 사업 관련 부품 산업에서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동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 이제 제품으로는 이제 고성능 앰프, 그리고 초소형 기지국, 그리고 KMW만의 세계 최초의 블랙홀 필터를 성공적으로 제조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KMW의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통신 사업의 관련 부품 사업에서 90% 이상의 매출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5G 시대가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이 동사의 제품인 안테나 그리고 각종 필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고 지속해서 이제 들고 오는 이유는 여기 그려놓은 대각선을 붕괴하지 않는 이상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선을 깨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는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제 백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면역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1999년 설립을 되었고요. 주 사업으로는 이제 바이오 신약, 바이오 소재,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입니다. 올해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이제 자궁경부전암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하였고, 이후 정부 과제 선정 소식에 이제 4월달에 이제 급등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월에서 4월 부분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식들이 많이 상승했을 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 과제 선정 소식이 나왔고요. 이후 8월 초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초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언제까지고 하락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11,000원 부근에서는 현재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8월 23일 이제 동사의 희귀질환 치료제인 신약 BLS-M22를 이제 국내에 이제 임상 1상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미국 FDA에서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이오리더스의 신약 치료제입니다. 이후 주가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쯤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좀 크게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로는 많이 좀 짧습니다. 14,000원입니다. 네, 다음 소개해 드릴 종목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인데요. 테라피 제품을 주로 다루는 분야와 이제 다루는 업체인데, 이제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전문 테라피와 홈케어 부분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테라피 같은 경우는 필러를 이용해서 안면, 그리고 탈모의 두피, 그리고 비만 쪽으로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동사에서의 매출 비중은 약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 홈케어 부분은 34.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 사업 타겟이 해외 시장이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주력 브랜드로는 이제 더마힐,
레보필, 그리고 닥터 CYJ, 리노킨 등의 이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95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4% 증가한 126억 원을 기록을 하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어젠 주가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은 후에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7만 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약 30%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모든 이동평균선들을 이제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기존 고점만큼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는 10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로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7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슈피겐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주로 이제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액세서리를 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패션 아이템 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시장의 니즈와 이제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업계에서의 선도업체인 벨킨이란 기업과 이제 각각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현재 경쟁 중인 회사입니다. 현재 요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 관련 시장은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로 이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저가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56,000원,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44,000원 정도의 박스권 매매를 올 한 해 이제 보여주었었습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이제 8월 중순에 한번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실적 예상치를 한번 상승시켰는데요. 이유 같은 경우는 애플과 삼성의 이제 신제품의 신작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제 유럽 매출액 증가가 지속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로는 4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매진 아시아부터 슈피겐 코리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차장님 어떤 종목 갈까요? 네,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예. 금융과 벤 그리고 현금 수송 사업과 결제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809억 원,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77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ATM과 CD 벤 시장의 1위 사업자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정보 단말기 해당 사항이 자영업자와 중소규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고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올해였죠. 5월 말 그리고 6월 말 7월 말에 걸쳐서 매우 강한 지지선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정 부분 박스권에 놓여있죠. 13,800원과 12,6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점이 나타난다는 점과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이라는 것, 이 점을 토대로 한국전자금융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괜찮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는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연계 수수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익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약 9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4%를 기록할 만큼 소비자의 소비 형태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다나와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반영하듯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22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7% 증가한 48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한번 점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가시적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 다나와가 고점인 22,800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최고점은 19,200원이었죠. 6월 초에 기록한 해당 가격대를 8월 22일에 이날 하루 만에 매우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까지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 고점이 19,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매우 쉽게 뚫었기 때문에 다나와에 대한 매수 우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4거래일 동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오늘 약 3.5%나 하락하는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제조 회사로 대전과 평택, 울산 등 국내에 총 3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008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기저에는 역시 주요 고객사인 현대와 기아, 포드의 부진을 신규 고객으로 상세해 매출 성장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7월까지 누적 신규 수주로 연간 목표치의 38%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신규 수주 부진에 따른 우려를 충분히 희석시켰고, 무엇보다 하반기에 중국에서의 현대차와 포드양 매출 회복이 나타난다면 지금의 완만한 주가 상승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주가가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주가는 25%나 상승을 하였고,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의 주가가 크게 하락할 만한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는 점 또한 매우 가시적인 상황이라서 한온 시스템을 조금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4,5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국내를 대표하는 정유업체입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2위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안정적인 원유 공급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6조 31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3%나 증가한 4,02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저에는 역시 정제 마진 상승과 더불어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재고 관련 손익이 증가한 점이 있었고, 하반기에 주목할 점은 최근 4년 동안 진행해온 신규 설비의 상업 가동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보다 수출액이나 판매가 많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율 상승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4일에 주가가 10만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기록한 후 약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색 선이죠. 241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11만 8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크게 깨지만 않는다면 S오일이 지금 가격대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오늘처럼 1.6%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S51 금일 종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목표 가격은 13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1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전문 기업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였습니다. 내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정도 감소를 하였지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점,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는 무려 46%, 러시아에서는 무려 66%나 증가할 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의 매출 1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매출 1위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매출에 있어서 약 1억 원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덴티움이 보이고 있는 과감한 마케팅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라면 올 하반기가 되었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치고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는 보험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기존 임플란트 보험 대상자가 만 70세에서 65세까지 확장됨에 따라 신규 수요 창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도 나왔지만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언제나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나타나는 매집 현상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8월 중순에도 외국인의 매집이 나왔고 지금도 약 4거래일 동안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매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6거래일입니다. 외국인의 1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가가 크게 하락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은 11만원, 손절가는 9만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덴티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종목이고요.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창록 차장의 마지막 5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ST큐브란 종목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2가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봇 청소기용 제어 모듈을 중심으로 한 응용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을 활용해서 항암 치료제 개발을 하는 바이오 제약 부분으로 나뉘어진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200% 정도 증가한 33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매출 원가가 19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이제 2가지 사업 부분에서 바이오 부분의 업황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과 똑같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8월 달까지에 거쳐서 이제 1,500원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ST큐브란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동그라미 3개를 그어놨죠. 6월 달에 2번, 그리고 8월에 1번, 기존에 이제 15,300원에서 15,500원을 뚫지 못하다가 이번 8월 후반쯤에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도 종가 기준 그 이후에 이제 15,500원 이하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번 더 그어놓은 이제 1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5월 15일에 고가가 정확하게 18,000원인데요. 이 부분을 돌파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이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드리고 목표가로는 신고가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22,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메타바이오메드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199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동사의 큰 사업 부분은 3개 정도를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치과용 제품과 기기를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용 봉합원사입니다. 수술용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정형외과용 골 수복제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덴탈과 통신장비 그리고 수술용 봉합원사가 각각 40%, 30%, 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일체형 내시경 카테터를 직접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카테터에 마이크로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육안으로 표적 부위를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바로 약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국내 선점 효과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있고 일반 내시경처럼 반복 사용을 안 한다는 점이 이제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올 4월 달에 이제 8,000원의 고점을 찍고 거의 주가가 반토막 아래로 내려오면서 7월 달에 이제 3,380원이란 저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 한번 3,480원을 기록을 하고 다시 한번 눌렸는데 저가가 약 200원 정도 위에서 형성됐다는 것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로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크리스탈이란 종목입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관절염 진통 소염제인 아셀렉스를 포함하여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와 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요 크리스탈의 이제 주 제품인 아셀렉스란 제품은 지난 2015년 7월 동아에스티란 회사와 이제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국내에 이제 각종 종합병원 등에 공급 중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신약입니다. 개발명 이제 CG400549라는 신약이 이제 지식경제부의 원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이 신약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 주식처럼 올해 4월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7월 달과 8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제 15,500원이란 쌍바닥을 찍고 현재 상승 중인 추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9월 5일인데 아셀렉스를 이제 브라질에 이제 1,989억 원 규모의 이제 신규 이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로는 25,000원, 손절가로는 바닥이었던 1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2005년 2월부터 실제로 투약을 개시한 회사고요. 주요 종속 회사로는 이제 상장사인 캐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약간 좀 특이했었는데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33억 원으로 이제 32.5%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28억 적자로 적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이 실적만 놓고 보면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분기에 이제 자회사 방금 소개해드렸던 캐몬의 이제 전기 대수선이 2분기에 진행되면서 공장의 가동률이 저하됐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일회성 2분기의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이제 멈췄었던 이제 공장들이 모두 다 돌아가고 있고요. 하나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코아스템의 이제 대표적인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뉴로나타 R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 87.8%의 매출이 2분기에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를 대비를 해도 44%가 증가하였고 이제 국내 치료 중인 외국인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일회성 이제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상승을 기록한 후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초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위에 그려놓은 2만 원 부분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로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원익큐브란 종목입니다. 사실 원익큐브란 종목은 이제 신규 매수를 추천해드리기보다는 AS격으로 이제 들고 왔는데요. 원익큐브를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하면서 1차 목표가로 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화학 제품과 건자재, 폴리머, 그리고 실리콘 제조 및 수출과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인 이제 케미칼과 건축 자재 부분의 판매와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제 뚫지 못했던 3,500원이란 벽을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좀 핫한 부분입니다. 이제 폴더블 폰 이제 관련 주식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대장주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뭐 매도를 안 하셨다면 이제 목표가는 6,000원으로 상승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원이고 아직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종가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단기 접근 종목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 같은 경우 코스모 신소재 추천해 주셨는데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에 약 10% 수준의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가격인 27,000원을 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종목은 SKC 코롱 PI입니다. 신고가 경신에 따른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토대로 다음 주까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차장 코아스템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흐름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엔 어떤 종목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16,550원에 매수가 진입이 되었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상승을 하고 화요일날 목표가였던 17,500원에서 이제 두 틱 모자른 이제 17,400원까지 도달을 하였다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예상 체결가로도 매수가보단 약간 위니까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추가 보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ST큐브란 종목입니다. ST큐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8,000원이란 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가는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18,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15,3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는데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228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0.3%대까지 낙폭을 줄였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중에 2286에서 2265까지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 2시 이후부터 또 회복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7,605억 원이나 팝니다. 하지만 기관, 개인이 4,749억 원, 2,376억 원씩 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주 원인은 시총 1, 2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2.6%, 3.43% 하락하고 있는데 낙폭 좀 줄였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22% 하락 추세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18포인트대까지 상승폭 튀어가면서 82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820부터 810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금 820 향해 올라가고 있는 V자 반등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매수 물량 조금 더 늘렸습니다. 개인도 사고요. 기관은 576억 원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CJNM 상승 전환한 뒤에 안정적입니다. 나노스 급등이고요. HLB도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2시에 급락 이후에 지수가 좀 자리를 어느 정도 찾고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피의 경우 당분간 지수의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스피 안에서도 업종별로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 선택이 필요한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이었죠. 말부터 제약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부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올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 오늘의 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창록 차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시가총액 1, 2위 대장주입니다. 거의 두 회사를 합치면 국내에서의 시가총액의 거의 20% 후반대에서 30%가량도 이제 볼 수 있는 업체들인데 각각 2.6%와 3.8%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수적으로 보면은 지수는 0.2%대의 하락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금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리포트에도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도 보고서에 이제 너무 겁먹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9월달 그리고 10월달까지 해서 추후 장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하락을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과거의 경험을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 많이 줄였네요. 0.26% 하락한 2281.5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장 후반에 더 올렸습니다. 0.45%나 올라가면서 818.8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20.3거래일 만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1122원 80전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참 우여곡절 끝에 한 주가 잘 마감되는 했는데 예상보다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부정적 코멘트 속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이 시각 현재 44,900원 마감되는데요. 50분의 1의 액면 분할하기 전이라면 224만 5천 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액면 분할 이후에는 감이 좀 떨어졌는데 50분의 1의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224만 5천 원이면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자, 그럼 잠시 후부터 외국계가 왜 이렇게 IT 업종을 매도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이슈 그 가운데서 핫5 종목들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한번 올라왔는지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디지캡입니다. 오늘 시장 들어왔는데요. 예상보다 시장이 어려울 때 참 타이밍이 좀 안 맞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경창산업 최근 들어서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는 그 무상증자 즉 착시효과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창산업은 무상증자에 착시효과 있겠지만 그 외 종목들은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SKC 그 코어롱 PI 정확하게 보면 이제는 폴더폰이 아니라 폴더블폰 즉 휴대폰을 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 덕성 이렇게 5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44,900원 오늘 2.6% 즉 지난 8월 초에도 외국계 증권사가 반도체 업종 그 가운데서 디램 상당히 반도체 수요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2.6%의 급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삼성전자가 개미 지옥이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매매 패턴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모건스탠리의 어떤 매도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계가 700만여 주의 시장을 상당히 좀 아래로 밀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는 결국 외국계가 매도를 이끌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모건스탠리의 어떤 매도가 50만여 주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잠깐 이걸 보실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16일 날 모건스탠리가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 스탁포 2021 즉 모건스탠리가 2021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들고 가셔야 될 종목을 얘기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소비재 쪽은 예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재무 파이낸셜 쪽도 20% 가지고 있고요. 뭐 좀 더 넘어가 보면 헬스케어도 13.4%인데 여기까지 왔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은 모건스탠리가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5월달 이후에 모건스탠리가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2021년 즉 앞으로 3년 동안 30개 종목을 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반도체 종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면 역시 모건스탠리가 앞으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가 좀 커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디지캡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디지캡 10,900원인데요. 자, 이 종목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액면가 500원에 12,000원에 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공모가도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우리가 디지캡이라는 회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댁에서 이렇게 유료로 영상을 보실 때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보안성을 좀 가지고 있는 즉 방송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공모가 소폭 밑돌았지만 과연 이것이 과연 맞나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디지캡 제가 통상 새로 공모주가 나오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좀 말씀드려보는데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가 11개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8월달에도 공모주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자, 9월달에도 디지캡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디지캡의 대표이사의 코멘트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면 2004년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보안, 저작권 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호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하회되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태생적으로 약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 판단은 좀 잠시 후에 하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자, 경창산업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경창산업 아시는 것처럼 무상증자 이후에 착시효과 그러니까 오늘부터 경창산업을 매수하셨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즉 권리락 효과가 되기 때문에 어저께 오늘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싸졌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창산업을 비롯해서 무상증자는 어떻게 보면 회계적인 장난입니다. 즉 평균값은 똑같지만
예상보다 이제 권리락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지만 최근 들어서 경창산업을 비롯해 몇몇 종목들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어 상당히 시장이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창산업 오늘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고요. 또한 3번 정밀도 9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앞으로는 무상증자하게 되면 그 전날 사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선이익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8월 28일 날 무상증자했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지 그리고 하락할지는 결국 이것은 어떤 랜덤워크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무상증자 권리락 때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많다. 이렇게 평균값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SKC 코오롱 PI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생뚱맞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단어 설명을 드리면요. SKC와 그리고 그 코오롱 PI 서로 합친 기업입니다. 여기서 PI에 대한 단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PI가 우리가 말씀드려보면 통상 최근 들어서 폴더폰이 아니라 이제는 폴더블, 즉,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수첩형 폴더블 폰이 나온다는데, 제가 볼 때 왜 이게 나오나 이렇게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결국 중국산 화웨이가 우리가 앞으로,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측에서 얼떨결에, 그럼 우리가 11월 달에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폴더블 PI라는 단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 PI가 그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자, 폴리마이드 필름을 통해서 PI라고 그러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게 어떤 거죠? 결국 폴더블 폰이 결국 잘 접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잘 접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폴리마이드 폰이 기술적 난이도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관련돼서 글로벌 PI 필름이 시장 점유율 1위다. 그리고 11월 달에 결국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된다면 SKC 코오롱 PI가 좋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폰이 시장에 필요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의외의 모습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SKC 코오롱 PI가 최근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 오늘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폴더블 폰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요즘 뭐 환절기 때문에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덕성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성 오늘 4% 올랐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덕성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덕성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요. 덕성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데이로 10일 가운데서 지난 4월 1일, 3월 2월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 19일 가운데서도 지난 9월 3일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연속적인 순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외국계가 11만 여주 순매도했기 때문에 결국 덕성은 외국계가 매수하면 올라가고 외국계가 매도하면 내려가는 전형적인 외국계가 흔들린 장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5개 종목들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 강세와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좀 어느 정도 부합 상태로 올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0.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IT 쪽에서 많이 나왔던 걸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업, 의료정밀업, 종이목재업 하락세를 보이고 비금속 광물업과 이제 철강금속 기계와 문서 창고업에서는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락률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업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보였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위기론이 부상하면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부종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국내 반도체업도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를 이끌어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끄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개인의 이제 매수세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쌍크림 매수에 0.45% 오른 상승 마감을 했고 기관만이 홀로 이제 매도세 홀로 팔자를 외치면서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IT 부품업, 온수 장비 부품업, 비금속에서는 어느 정도 강세를 그리고 이제 반도체업과 인터넷 업에서는 이제 내림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전략 좀 일부 좀 안내를 드리면요.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이제 미국 무역 분쟁이 아무래도 재조정 되면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이슈였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재조정 되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2천억 달러 이제 관세 부과를 두고 공청회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비한다라고 하면 과거 미국과 이제 중국의 그런 무역 전쟁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하락세까지는 아니지만 소재와 상업대 업종이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증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신용위기 확산 조짐은 다행히도 어느 정도 전망이 좀 잦아들면서 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 장에서는 펀더멘탈인 업종에 좀 더 주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주로 볼까요? 아무래도 요즘 장에는 다시 한번 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랐고요. 오늘 좀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대알리벳 좀 추천해드립니다. 현대알리벳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주에 이제 대장주로 수혜를 받으면서도 성장주에 좀 더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성장주에 좀 고평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미국 관계에 대한 긍정적 트윗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좀 더 순환적인 또 비핵화의 본격화가 되면서 남북 경협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 중에 좀 주목해야 될 현대 엘리베이를 대장주로서 한번 다음 주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